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전일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 영업이익 역시 최대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아무래도 이 긴 설 연휴를 앞둔 이런 부담감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1%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지지를 해줬었던 반도체, 조선, 전력 쪽으로 또 약세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실적 발표된 기업들 대부분 주가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선방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지만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하방 쪽으로 더욱더 크게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 많은 이야기가 오갔죠. 연설 내용 하나하나에 세계 경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와 국제 유가를 내려야 한다. 또 미국에 와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 이런 발언들도 나왔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경계감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긴 연휴 또 설 연휴 이후를 대비하는 오늘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방송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그날 이제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날에 마감한 상황을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AI가 포착한 테마를 통해서 오늘 개장 전 이슈와 함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도 매일매일 전문가가 선별해 오신 또 시그널 포착 종목도 오늘 방송 중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힌트들 얻어보시려면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요.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하게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양세빈 캐스터, 전일 마감한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어제 국내 상황부터 복귀해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대량 출회됐습니다. 이 양대 지수 모두 장 초반보다 마감 들어서 더 그 낙폭을 키웠는데요.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평소 하락장에서도 고공행진을 해왔던 전선, 그리고 조선업까지 하락하면서 어제는 그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이 양시장 메이저 주체가 하루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개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넘게 또 코스닥에서 1,300억 넘게 담았지만 이 외국인의 물량을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볼까요? 제약 쪽에서 혼조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빨갛게 물이 든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살펴보시죠. 이 간밤 미증시에서 반등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각각 1% 또 2%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은 66조 그리고 매출이 66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3조로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HBM으로 남다른 경쟁력을 자랑해왔던 SK 하이닉스 지난해 4분기에서 조차 HBM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이 D램의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2차 전지도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대 삼성 SDI도 3%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어서 제약 쪽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넘는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매출이 4.5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대형주 사이에서 홀로 빨간불 켜는 모습, 일부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고성장을 기대하면서 목표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펩트론도 이 4%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펩트론 어제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 특허 허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운수 장비 쪽도 확인해 볼까요? 어제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현대차는 작년 매출이 175조 원으로 이 사상 최대 기록이었지만 연말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 수익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줄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기아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보합권에서 어제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HE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간의 차익 실현 매물을 대량 출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심지어 HED, 현대중공업 5% 넘게 하락 마감했고 하나오션은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유통 쪽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어제 삼성물산이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22일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건설 부문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이 FOMC의 연준과 트럼프의 금리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스닥과 S&P 500은 그래서 상저하고의 형태로 마감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연준의 입장은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트럼프는 금리와 유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어제 애매하게 대체로 보합권에서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다우지수는 0.9% 상승 마감, S&P 500은 0.5% 상승하면서 어제 최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M7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 기술주들 상단에서 메타가 2% 상승한 것 외에는 전부 보합권에서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부동산과 헬스케어 또 금융 쪽 하단 업종들은 견조하게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 오라클과 또 넷플릭스도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라클 1%, 넷플릭스는 3%대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가와 금리 인하 언급으로 현재 1,430원대 초반에서 흐르고 있고요.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1.6% 내린 74배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어제 토픽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현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가상 양자 대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살짝 앞선 이 오차 범위가 6.2%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국내 관련주 대형 포장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한솔 홈데코 20%대, 우원개발 10% 넘는 상승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기아, 또 하나오션과 같은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 너무 중요하겠죠. 하단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습니다.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함께하는 에릭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통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 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장이 오더라도 미리 좀 대비하는 자세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팍스통신방 함께 하신다면 방송 이후에도 설 연휴에도 다양한 대비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설 연휴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시장인데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점인지 꼭 체크를 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경계감을 보이나 싶었는데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결국 다시 한번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죠. 금리 내려야 되고 유가 내리고 관세 올린다. 이 정도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보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러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을 굉장히 또 끌어올리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연휴 앞둔 간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의 움직임이겠죠. 해서 대규모의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왔는데 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일부 또 다시 끌어올리는 혹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혹은 추가적인 낙폭을 또 보이는지 이런 점을 좀 체크하시는 거래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아무래도 또 굵직한 발언들을 몇 가지 했죠. 짧게 또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총 세 가지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 또 유가를 내려야 된다. 또 여기에 관세는 올릴 거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또 우리 시장 오늘 어떤 움직임들이 받아가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연휴를 앞둔 관망세를 또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이런 반등이 나오는지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본다고 하셨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에서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들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해서 다보스 화상연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관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트럼프가 전일 또 AI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언급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에 와서 이런 또 시설 투자를 해라라는 점이겠죠. 해서 미국으로 정말 글로벌 자금들을 모두 끌어모으겠다는 의도가 담긴 또 정책 방향성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장단을 맞춰줘야 그러한 부분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해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사실 멕시코라든지 주변에서 이런 공장을 신설하고 있던 기업들도 미국으로의 이런 또 시설 투자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고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 내에서 이런 시설 투자를 해서 공장을 또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 또 증시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우려 그리고 완화 같은 움직임 속에서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국내 증시도 지금 지키고 있는 지수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안에서 또 생산해낸다면 이에 대한 관세는 낮춰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트럼프의 발언들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의 개장 전 이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개장 전 이슈 통해서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는 AI 소프트웨어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이 AI 그중에서도 또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시세를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스타게이트 이슈는 정말 뭐 올 한 해 내년 또 지나서까지 계속해서 재료로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고, 사실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 보신다면은 주가적으로 유리한 구간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인 종목들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이, 메모리 관련 기업들이 어제 굉장히 또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는데, 증시 전반적인 수급 흐름을 감안했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했을 때 이미 상승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꾸준히 주가를 다져온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관련주들 흐름까지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대표적인 종목 세 가지를 보자면은 이런 폴라리스 AI,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또 솔트룩스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재료들을 또 반영시켜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또 미국에서도 이 AI에 정말 많은 투자 금액을 또 넣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그 수혜를 또 우리 시장도 받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AI 하드웨어 쪽은 또 어제 또 조정을 받는 모양새가 나타났죠. 하드웨어 메모리 쪽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이 꾸준히 나오다가 눌림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공략을 해본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오늘 또 관련해서 세 가지 관심주 가지고 와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폴라리스 AI부터 볼까요? 네, 뭐 시장에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꾸준히 저항대에서 밀리면서 일부 좀 소강 상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료가 실린 자리에서 3,500원 부근 또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유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상승 흐름 속에서 또 터치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저점을 잘 다지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박스권 하단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종목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급적인 흐름이지만, 어쨌든 선별된 종목들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런 폴라리스 AI와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 이평선 기준으로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위쪽으로 갔을 때 고점인 4,200원 부근까지도 터치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오늘 장 중에 또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런 또 BOJ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수급적인 흐름들 체크를 하신 이후에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이죠. 이스트 소프트는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고점 달성 이후에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꾸준히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해서 뭐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반영됨에도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AI 소프트웨어에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저점을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세를 돌리지 못한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위쪽으로 25,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와 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고,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지지선은 보시다시피 장기 이평선 부근인 21,000원대 이탈했을 때에는 상당히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트룩스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동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이스트 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갭 뛰었던 구간에서 지지를 분명히 해줘야겠고 아래쪽으로 이탈한다 할지라도 이평선 기준으로 이 종목 역시 21,000원 부근은 지켜줘야만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또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선별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종목 오늘 또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뭐 AI 관련해서는 이 종목 하나면 충분히 상반기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박스통신망 참여하셔서 자세한 전략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임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프트뱅크,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이 주도하는 합작 벤처의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그 규모가 정말 수십억 달러의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을 많이 반영한 예산과 또 발표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폴라리스 AI,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세 가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점을 잘 다지고 추세를 이어가다가 횡보하는 종목들, 박스권 하단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하락 추세여서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공략해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유망하다고 보고 계시는 이 솔트룩스에 대해서도 또 살펴주셨는데 각각의 종목들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대응 전략을 디테일하게 좀 가이드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아래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지금 바로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들 잡아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을 이 AI 소프트웨어에서 또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니까 이 종목 또 설 이후를 또 준비를 하셔야죠. 연휴 이후를 준비하실 때 꼭 이 종목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종목 하나 가져가시면 이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굉장히 여유 있게 좀 상반기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 자리에서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해보실 분들은 오늘 바로 들어오셔서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가셔야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QR코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이 종목들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또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해서 뭐 또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 방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나토에 대한 방위비 또 증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유럽 시장에 또 수출을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또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방산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닌가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긍정적인 종목들이 있고 오늘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종목들 또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그런 측면에서 대장주들 뭐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같은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요 세 가지 종목들 살펴보신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흐름을 잡아볼 수 있으니까 집중하셔서 또 방송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한 발언들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계속해서 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유럽 국가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또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방위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또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떤 종목들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먼저
먼저 말씀드렸던 현대로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겠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조하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올라온 구간에서 현재 또 아쉽게 마침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거래일이다 보니까 오늘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까지 또 낙폭을 보이는지 체크를 해봐야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근 강세 흐름을 이어온 이런 조선, 방산 그리고 로봇 같은 종목들이 일정 구간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상방으로 향한다면은 큰 틀에서 또 추세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증시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이탈과 함께 나온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 역시 저항대에서 지금 추가적인 돌파를 하기에는 어려운 시황적인 분위기이죠. 그래서 좀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 볼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봤을 때 21선 부근인 56,000원 부근에서 뭐 오늘 장 마무리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상방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일정 구간 저항대로 작용했던 6만 원 위쪽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겠고 말씀드렸던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또 강한 흐름 속에서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혹은 오늘 장중에라도 이런 지지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러한 포인트들은 뭐 주가 흐름이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 비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방산 관련주들에도 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위쪽에 위치했다 할 수 있는 종목이죠. 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 속에서 V자 패턴 속에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 오늘 증시 흐름을 감안했을 때 뭐 21선까지도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 유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42만 5천 원까지도 상단으로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여유 있게 대응하시고 좀 아직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또 전략을 세우셔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LIG 넥스원 살펴봐야겠죠. 뭐 MSCI 관련해서 편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 뭐 여타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또 기대하게끔 하는 주가 위치에 있습니다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볼 수 있겠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장기 평선 보시다시피 그간 또 굉장히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던 구간입니다.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또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해서 전반적으로 뭐 모든 섹터들이 그렇지만은 수급이 부족할 때에는 섹터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선별된 종목들이 조금 더 수급이 쏠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꼭 감안하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 관련주들도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보스 포럼에서 이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또 어떤 영향들을 받아가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K방산 관련 대표적인 종목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있는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방산 관련해서 전략 잡아가면서 또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보다는 선별된 종목별로 또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는 모습도 또 포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들, 또 내가 지금 잡아봐야 될 종목들을 각각 또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선별해 보셔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시그널 포착 종목도 개장 이후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요. 오늘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또 설 연휴 이후에 내가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는 종목들 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잡아주시는 대표님의 가이드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그 BHI를 공략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공략했던 이 종목이 17%의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17%의 상승률만 보셔도 이 BHI 또 팍스통신망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의 상승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종목 굉장히 일주일 만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이슈가 실리고 수급이 폭발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네.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고 BHI 같은 경우에는 또 최고점 부근에서 저항대를 뚫어야 되는 구간에 있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 소개를 드리고 금요일 날 함께 공략을 했습니다. 해서 기대하던 움직임이 나와줬고 또 다시 한번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시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전 그리고 SMR 재료는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이번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판단해서 진입을 한 것이니까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추가적인 브리핑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뭐 아직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아래쪽에서 주가를 잘 다진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보유자의 영역에서 여유롭게 상승을 즐길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뭐 이번 연휴 이후에 또 포트가 일부 변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좀 여유 있는 시장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0.39% 상승한 2,5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9포인트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724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또 살펴보시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1%도 넘는 상승 이어갑니다. 22만 2,5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반적인 기업들 대부분 강한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알테오젠 빨간불 켜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35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HLB 오늘 5%대 좀 크게 빠지는 모습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리가켄 바이오와 삼성당 제약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는 조금 소폭 빠지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 수급도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제 뭐 하이닉스 또 실적 발표를 빌미로 세론이 나왔던 부분이 미증시 강세 그리고 환율 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장 초반 분위기가 종가까지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고 일본 금리 인상 관련해서 재료가 나와줬을 때 이후에 움직임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해서 지금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온 점은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 하나하나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많이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설 연휴 이후에 또 연휴에도 또 대비를 받아보시면서 이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종목명과 대응 전략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박스통신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AI 소프트웨어 종목에서 앞으로 좀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바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아시다시피 미국 중심의 이 AI 관련된 투자 그리고 개발들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뭐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수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건립 그리고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은 국내 기업들도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AI 소프트웨어 뭐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실적적으로 아직 또 실체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몇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실적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힌트를 드리자면은 올해 AI 매출이 150억에서 200억 원 규모로 굉장히 관련 업종들 중에서는 먼저 치고 올라가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또 다시 1년 만에 이런 AI 솔루션들을 대거 출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살펴보시자면은 자,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작년 10월 25일이죠. 치고 올라온 움직임 속에서 굉장히 주가를 잘 다진 움직임 속에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 구간에서 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했다 할 수 있는 주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구간에서 추가 이탈 없이 또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구간이고 그간 보여줬던 이런 매물대 소화를 보여주는 현재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사거래일 전 또 윗꼬리를 단 양봉을 연출했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구간의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았냐라는 포인트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현재 구간 뭐 증시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2,760원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또 상당히 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를 했을 때 또 우리가 원하는 위쪽에서의 주가 레벨업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런 AI 모멘텀을 가지고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가장 유망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기업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명 그리고 전략들 뭐 방송 중에 다 오픈할 수는 없겠죠. 해서 함께 하시는 박스 통신망 지금 입장하시면은 또 자세한 전략 브리핑 해 드릴 테니까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에서 시그널 포착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스타게이트에 또 트럼프가 700조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졌고, 그 밖에도 텍사스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관련해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올해 AI 매출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AI 솔루션을 대거 출시를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그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사실 무리하게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미리 받아보셔서 전략 챙겨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이 종목에 대한 또 수익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설 연휴 이후에 또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이 종목 지금 바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요. 아래 보이시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0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AI가 포착한 테마 움직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강한 섹터들이 전선 전력 설비 관련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방산 관련해서 저희가 AI 포착 이슈에서도 오늘 저희 개장 전 살펴봤던 방산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조선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가 포착한 종목들만 보셔도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 어떤 테마가 강한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는데 또 방산 관련해서도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종목들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 조금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증시가 일부 어제 낙폭을 또 바로 다음 거래일에 만회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뭐 강세 마감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강세 업종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케 하는 구간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눌린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포착할 수 있어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 기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지의 또 명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눌림목 전략을 활용을 한다면 상승이 나왔을 때 보유자의 영역에서 추가 상승까지 좀 즐길 수 있는 영역이 또 지금 눌림목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꼭 잡아보시고요. 사실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 외에도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그날그날의 공략주들 또 실시간으로 단타 또는 단기 스윙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때그때 수급을 살피고요. 또 다양한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가시면서 다양한 종목들도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해서 또 진입을 했던 종목이죠. BHI 17%의 상승 나타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또 음봉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지만요. 여전히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라는 상승률을 일주일 만에 또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또 추가적인 또 연휴 기간의 대응들 다양한 시황들 또 바라보는 시각을 또 길러보시려면 지금 또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BHI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또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앞으로 또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원전 SMR 관련해서 또 살펴주시면서 또 짚어주셨었잖아요. 이 종목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뭐 60분 봉 기준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간은 사실 아시다시피 신고가 또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쪽의 수급을 모두 소화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이런 또 뚫어내는 움직임 속에서 강한 거래량 또 실렸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기존봉이 발생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고점 부근에서는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겠죠. 뭐 끝까지 올라가는 무작정 올라가는 주식이었고 또 아래쪽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주식도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종목이라도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 판단이 되는데 현재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뭐 사실 지금 음봉이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일정 구간 연휴 전에 또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상승 사이클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 이미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국내 증시 여전히 수급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했을 때 섹터 전반적으로 후발주가 새롭게 나타나기보다는 이런 강세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서 원전 관련주들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셔서 아쉬운 분들은 여전히 전략을 세워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놨으니까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들어서 좀 나의 계좌, 나의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안에 17%, 일주일에 27%라는 수익률을 만들어갔던 종목이 아직 없었다. 또는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제대로 된 종목이 아직 없는데 앞으로 이 SMR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또 선별해서 가는 종목들이 갈 때 또 후발주를 노리기보다는 이 원전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BHI 또 팍스통신망에 이미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상승까지 모두 챙겨가셨을 것 같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나도 앞으로의 전략들은 추가적으로 받아보면서 이 대표님의 전략 받아가면서 설 이후에 또 시장은 탄탄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만큼 명확한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소폭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홀로 지금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상반된 흐름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의 그 폭 자체도 크지는 않지만 코스피 그래도 0.73%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 2,533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지 봐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큰 폭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그러면 우리 시장 오늘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오늘 장 후반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구간보다는 빠져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이 일본 금리 인상 관련해서 분명히 시장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랬을 때 또 글로벌 시황적인 부분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을 보자면은 지금 구간 혹은 또 매도세로 전환되지 않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했을 때에는 뭐 지금 증시 전반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제와 같이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 그리고 뭐 남북 경협 이런 테마성 종목들만 살아남는 장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구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발생한 대형 산불 이슈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새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또 불이 탔다라는 또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LA 산불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오르는 종목들, 내리는 종목들 정말 명확하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 또 대만 해적 케이블 끊겼다 또 이런 이슈와 함께 전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데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연휴 이후에 좀 가장 기대되는 섹터와 테마 있다면 또 어떤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 이런 기존 강세 업종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력설비 전선 그리고 뭐 HBM 그리고 로봇 같은 기존 강세 업종들이 조선도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고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던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어제 시장 또 조정의 명분으로 일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중장기적으로 이미 그런 상승 랠리를 이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상단을 제한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조금 더 유리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연휴 지나서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연휴 기간에도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시면요. 연휴 이후에 바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